힙딥이 있었는데 어떤 연예인이 갑자기 골반이 너무 이뻐져? 감히 말씀드리지만 시술을 받은 겁니다. 또 어떤 글을 보면은 아니다 뽕이다 아니면은 뭐 필러를 넣었다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완전 다른데요. 너무 다르죠.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 질문인데 힙필러를 맞고 혹시 앉아도 될까요? 원장님 저 헬스하는 거 아시죠? 알죠. 피디님 헬스 꾸준히 좀 하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왜 힙딥은 3년째 그대로일까요? 스쿼트 한 300개 하고 중량도 좀 무겁게 치고 그러면 돼요. 그렇게 하시나요? 아 당연하죠. 이미 3년째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루 300개씩 스쿼트. 네, 좋아요. 그럼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힙딥은 그대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땡기는 의사 이용석입니다. 힙딥을 운동으로 채운다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힙딥은 해부학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골격 구조와 그리고 근육 구조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운동으로 어떻게 보면 좀 한계를 느끼고 힙필러를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생각보다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오늘은 힙필러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술 전에 꼭 체크해야 될 유형별 디자인 포인트와 부작용까지 팩트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힙필러가 무엇일까요? 인체의 안정성이 검증된 필러를 이용해가지고 엉덩이의 꺼진 부분이나 힙딥, 골반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디자인을 해서 들어가는 시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가장 많이 찾는 케이스가 실제로 힙딥이에요. 골반 옆 꺼진 부분이 고민인 경우가 제일 많이 찾아오시고요. 볼륨보다 약간 힙업을 개선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위쪽 힙이 떨어지다 보니까 힙이 처지다 보니까 즉 힙이 처진 거를 개선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좌우 비대칭을 정교하게 교정하고 싶으신 경우도 많이 오시고요. 전체적인 볼륨을 보완하고 싶으신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특징은 시술 시간이 짧고 회복이 굉장히 빠르고요. 지방이식과는 달리 생착 과정에 대한 변수가 없어가지고 결과 예측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시술 바로 직후부터 볼륨 변화가 확인이 가능하면서요. 표면이 매끈하게 표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티나지 않는 자연스러운 볼륨과 정교한 라인 보정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시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형별 디자인 포인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골반 라인을 좀 잡고 싶어 하시는 분들인데요. 날씬한데도 불구하고 일자 느낌이 나타나기 때문에 받으시는데요. 장골능이라고 해서 일리아 크레스트 아래 라인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확장시켜가지고 허리, 골반, 힙으로 이어지는 라인을 강조하는 힙필러 방식이죠. 과도한 외측 볼륨은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가 있어서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즉, 내 비율에 맞는 힙을 찾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 유형은 힙 딥라인인데요. 꺼진 부위만 챙기는 게 아니라 꺼지는 부위 위아래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키면서 골반의 라인 자체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도한 주입은 내가 운동을 할 때, 걸어 다닐 때 힙이 옆으로 튀어나온 현상이 생겨요. 내가 움직임 속에서도 자연스러운 모습이 보이게끔 넣는 게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그냥 전반적으로 힙 전체 볼륨이 부족한 경우죠. 굉장히 플랫한 엉덩이를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디자인 포인트가 있어요. 아래쪽에 과도하게 주입시 처져 보일 수가 있고 저처럼 앉아있을 때 힙이 어디가 눌리죠? 아래쪽 부분이 굉장히 강한 압력으로 눌려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힙을 채우고 싶다 하더라도 위쪽, 옆쪽 위주로 넣으면서 아래쪽 라인은 어차피 필러나 모든 힙이 처짐을 예상해 가지고 넣는 게 중요하죠. 네 번째는 좌우 비대칭 교정인데요. 굉장히 실제 만족도가 높아요. 골반의 비대칭 높이라든지 모양 자체의 비대칭을 잡아주는데요. 디자인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단순히 부족한 쪽만 채우는 게 아니라 양측을 좌우 동시에 보면서 균형 잡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즉 양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형태를 맞추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 시술 사진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힙딥이 좀 있다 보니까 정면에서 볼 때 약간 꺼진 듯한 느낌이 있고 골반 위치가 묘하게 좀 다릅니다. 골반이 좀 발달되어 있지 않은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보시면은 뒤쪽으로도 힙이 업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위쪽이 살아있지 않다 보니까 아래쪽이 전체적으로 처진 듯한 느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시술 전 사진인데요. 보면은 시술 후에 이런 식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아까랑 달리 라인을 허리 라인부터 골반 라인을 좀 살려주고 좌우 대칭을 조금 어느 정도 맞춘 상태고 떨어지는 라인을 연결되게끔 바꿔봤습니다. 내가 어떤 포인트가 조금 부족해 이 힙딥 포인트만 잡으면은 상당히 예쁜 골반 라인을 가질 수가 있죠. 자, 다음 케이스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골반이 약간 형성되어 있는데 위쪽에서부터 떨어질 때 상당히 좀 밋밋한 느낌이 나타나고 허벅지 쪽으로 처짐이 좀 발생돼 있다 보니까 밑으로 뚝 떨어진 느낌, 힙도 굉장히 처진 느낌이 나타나죠. 드레스를 입었을 때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허벅지가 굉장히 두꺼워 보였는데 골반이 더 예쁘게 나타나니까 허벅지가 두꺼워 보이는 게 아니라 라인이 연결돼 보이죠.
드레스를 입었을 때도 아까랑 달리 상당히 좀 풍만한 굉장히 여성적인, 그리고 라인 자체도 S라인으로 바뀌면서 상당히 만족하시고 계시죠. 이 핏과 이 핏을 비교해 보세요. 완전 다른데요? 너무 다르죠. 이 드레스를 입었을 때 자신감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안전할까도 궁금할 것 같거든요. 부작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근데 이렇게 큰 도움이 되는 시술도 위험하다고 한다면은 그럼 걱정이 되시죠. 첫 번째, 가장 흔한 부작용은 바로 모양입니다. 옆으로 튀어나온 힘 또는 울퉁불퉁한 표현, 그리고 좌우 비대칭이 따라 난다든지, 생각보다 힙업이 잘 안 됐다든지, 어떻게 보면 원장님들한테 원인이 좀 큽니다. 해부학적 구조 고려도 없이 단순히 볼륨만 쭉쭉 주입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연결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과도하게 한쪽에 볼륨업만 했기 때문에 필러가 뭉쳐갖고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레이어층을 잘못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힙딥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잘 안 차오를 때는 조금 표면, 잘 차오를 때는 조금 안쪽으로 해갖고 환자분에 맞게끔 주입을 하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내가 그 돈을 내고 필러를 받은 의미가 없겠죠. 어떻게 해야 되냐? 3D 입체 디자인을 짜야 돼요. 얘는 힙이에요. 굉장히 동그란 힙이죠. 적정량을 분할 주입하고 다층 주입 테크닉, 여러 레이어를 걸쳐 가지고 주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촉감 문제인데요. 너무 딱딱한 느낌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얇은 층에 많이 주입을 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필러를 전반적으로 고르게 깔질 않고 한쪽에 과도하게 넣었을 때는 당연히 만졌을 때 그쪽 필러가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주입 깊이를 확보를 해야 되고요. 아예 힙이 너무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처음부터 막 1000cc 과도하게 넣는 게 아니라 필러를 어느 정도 채운 다음에 우리 피부가 그 필러를 받아들일 상태가 되면 또 넣어주고 또 넣어주고 해가지고 너무 늘어난 피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필러가 정착되게끔 하는 반복 시술도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염증 같은 부작용인데요. 발생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붓기가 지속된다든지 열감, 통증 같은 게 있을 경우가 바로 염증이 발생된 겁니다. 비위생적인 시술 환경, 그리고 이제 좁은 데서 시술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불편해서 공간이 확보된 곳에서 시술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안정성이 검증된 정품 바디 전용 단단한 필러가 들어가는 게 좋고요. 시술 후에 음주, 흡연, 보온 노출 등 염증 유발 요인은 조금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좌우 비대칭이 따라왔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왼쪽이 더 작고 오른쪽이 애초에 큰데 오른쪽 먼저 필러를 넣어버릴 경우에는 오른쪽이 더 커지겠죠. 문제는 작은 쪽 왼쪽이에요. 작은 쪽 왼쪽에 필러를 넣었을 때 오른쪽만큼 커질지 않지 확인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왼쪽에 필러를 많이 넣어도 오른쪽 크기가 안 될 경우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시술 순서도 중요한데 일단은 힙을 봐가지고 작은 쪽 먼저 넣어가지고 크기를 맞춘 다음에 큰 쪽인 반대쪽을 키운 작은 쪽에 맞춰서 필러를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 질문인데 힙필러를 맞고 혹시 앉아도 될까요? 정자세로 앉으면은 우리가 아래쪽 힙이 눌려요. 어차피 힙이 처지는데 일부러 아래쪽에 필러를 많이 넣지는 않거든요. 거의 다 업을 시키기 위해서 위쪽 또는 옆쪽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자세로 앉으시는 건 괜찮고 이런 식으로 앉으시는 건 별로 추천드리지가 않아요. 주무실 때도 마찬가지로 딥힙을 넣었을 땐 옆으로 주무시면 안 되겠죠. 뒤쪽을 넣었을 때는 뒤로 눕는 것도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긴 하겠죠. 운동은 혹시 언제부터 가능해요? 하체 운동 기준으로? 운동 같은 경우는 큰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한 2주 후부터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필러를 넣었을 때 좀 부어 있어요. 부어있는 동안은 필러가 단단한 경우도 있고 좀 이동이 쉬운 경우도 생기는데 이동이 쉬운 경우에 내가 운동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그 필러가 그 위치에 유지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2주 정도는 기다리시면 붓기가 빠질 겁니다. 그 후에는 오히려 약간의 운동이 필러를 고르게 정착시키고 우리 라인과 연결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이 도움이 되는 건 의외네요. 그러면 시술 후에 촉감이나 느낌은 다른지 궁금해요. 만지면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있는 시기가 있어요. 초반에 부어있을 때는 그 필러의 만짐이 좀 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는 필러 자체가 살짝 부드럽게 퍼지기 때문에 억지로 막 이렇게 만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만질 때는 우리 힙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게 필러라고 볼 수 있죠. 촉감은 혹시 얼마나 유지돼요? 얼굴 필러랑 유지 기간이 다를까요? 훨씬 더 오래가는 단단한 필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얼굴 필러보다는 조금 더 오래가는 감은 있어요. 2년, 3년 이상 가긴 하는데 그래도 빠지면서 정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볼륨업을 하고 싶어, 부었을 때 모습이 좀 더 예뻤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추가 시술을 받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조금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려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크게 운동을 하다 보면 약간 내려갈 수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첫 시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섹셔널을 시켜가지고 밑에 쪽에 길을 안 내면은 길을 안 낸 쪽까지 내려가는 게 쉽진 않아요. 아무래도 그 위쪽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얼굴에 넣는 필러 같은 부드러운 필러를 넣게 되면 조금 이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입자가 굉장히 큰 바디 전용 필러를 사용을 하죠. 어떠셨나요? 오늘은 살짝 좀 특이한 부위였죠? 힙
필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좋아지진 않고, 연예인들은 본인들이 마치 운동을 해가지고 힙을 키운 것 같다라고 하는데, 또 어떤 글을 보면은 아니다, 뽕이다, 아니면은 뭐 필러를 넣었다,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어떤 글이 진짜인지도 모르겠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운동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힙딥이 있었는데 어떤 연예인이 갑자기 골반이 너무 이뻐져? 감히 말씀드리지만 시술을 받은 겁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예뻐지실 겁니다. 운동